자, 발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발을 하나 뽑아와야겠습니다. 자, 발을 하나 뽑아서 자,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비스트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스케이트 많이 타시죠? 자, 스케이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발 통증, 여러가지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에 따른 그런 해결법, 자, 요런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팁들,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발을 하나 모셔와야겠습니다. 자, 발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발을 하나 뽑아와야겠습니다. 자, 발을 하나 뽑아서 자, 오케이. 자, 요렇게 발을 모셔왔고요. 자, 뭐 아시다시피 모형 발입니다. 놀라셨나요? 자, 이렇게 발을 하나 모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발은 우리 평소에 이제 운동화나 뭐 구두나 이렇게 신발을 많이 신고 다니죠.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스케이트로 갈아 신는 순간 아직 스케이트에 발이 완전히 적응되지 못하신 분들은 당연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초보분들, 스케이트를 처음 신거나 아니면 너무나 뭐 한 달에 한두 번 너무 오랜만에 신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 사람 발 모양도 워낙 각각이 다 다릅니다. 지금 요 정도면 아주 뭐 준수한 그냥 뭐 보통 일반적인 발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좀 한번 볼게요. 자, 발볼이 요렇게 넓어지면, 자, 발볼이 꽤나 넓어졌죠? 자, 이렇게 넓어진 분들은 아무래도 요 가쪽의 압박 이런 게 좀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평발에 가까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아치가 좀 없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발바닥 압력을 조금 또 느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정형외과는 아니라서 뭐 발에 관한 뭐 전문적인 그런 뭐 명칭이나 이런 걸 뭐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제 복숭아뼈가 있고 그 발의 이제 안쪽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은 이제 발 통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금방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발에 익숙한 우리 발이 스케이트로 왔을 때 이 지상고가 생기죠. 스케이트 요 바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요에 발이 올려져서 어떠한 동작이나 이런 움직임을 했을 때 발바닥이 가지는 압력은 더 가해집니다. 평평한 신발에서 요런 압력보다 좁은 형태로, 프레임 이 좁은 형태에 서 있기 때문에 압력이 좀 더 강해지고, 그 또 중심 불안하다거나 이제 그런 걸 느낄수록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발가락 쪽, 발바닥 쪽 또는 이제 정강이, 종아리 위에 요런 것들에 이제 근육을 쓰기 때문에 땡기거나 요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은 스케이팅을 조금씩 자주 해 나가면서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의 압박, 발이 완전,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할게요. 발이 펴진 상태에서 완전 뭐 요렇게 조임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요. 그냥 펴진 상태에서 딱 틀에 들어 맞는다, 요 정도 수준은 뭐 이너부츠 숨이 죽거나 아니면 깔창을 하나 제거하거나 그 정도 해결로 어느 정도 발의 압박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프기 전에, 자, 우리 움직여 보다가 조금 아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스케이트를 벗고 발에 휴식을 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뭐 한 10분 단위로 왔다 치면 요 과정을 점점 반복할수록 뭐 15분, 20분,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내가 스케이팅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 유지 시간이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꽤나 그렇게 탔음에도 불구하고 발의 압박이 아프다면 아마 사이즈가 좀 작은 게 아닐까 의심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볼이라던가 발의 압박은 일단 양발 얇은 거 좀 신으시고, 그 다음에 깔창을 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이트를 탈 때 아프면 바로 벗고 다시 괜찮아지면 다시 신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제가 최근에 로드를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거진 뭐 한 10년 만에 한번 잡혀본 이제 물집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제가 말하는 게 저는 뭐 경험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집이라는 상처는 이제 지속된 열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자, 마찰이 계속 생기다 보면, 자, 우리가 이게 스케이트면 안에 속부츠가 신게 되죠.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는 이 지속적인 마찰이 계속 일어나면 열이 발생됩니다. 그 부위에. 그럼 그 열로 인해서 이제 물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간단한 화상을 입을 때도 물집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원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물집이 생겼을 때 제가 첫 번째는 아무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휴지밖에 없어서 휴지를 끼우고 했는데 휴지 가지고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뭐 휴지도 같이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좀 두껍게 해서 끼웠음에 불구하고도 물집 상처는 아팠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미 한번 자리 잡은 상처이기 때문에 뭐 뭘 해도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다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질 때쯤에 또 가다가 또 물집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때는 물티슈를 끼웠습니다. 물티슈를 조금 이렇게 여러 번 접어서 끼워서 했더만 휴지랑 완전 달랐어요. 물티슈가 갖고 있는 그 수분, 물 같은 게 일단 열 발생을 좀 줄여주고요. 그래도 아마 두께감이 휴지랑은 또 좀 다르죠. 그래서 휴지를 댄 게 아니지. 자, 물티슈를 대고 달렸을 때 조금은 그래도 버틸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뭐냐 뭐 물집 방지 뭐 그쵸 밴드 같은 거 그냥 일반 밴드 물집 방지 밴드 다 필요 없었어요. 결국에는 걔네들 붙이고 양발 신고 딱 스케이팅 하다 보면 아마 대부분 이거 경험 가지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대로 붙어 있지 않더라고. 밀려나가요. 밀려나간다나 완전 그 뭐냐 그냥 압박 군대 마냥 그렇게 감지 않은 이상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로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물티슈를 대는 게 물티슈의 그 수분 그게 열을 조금 뺏어가서 그게 좀 괜찮았던 것 같으니까 뭐 혹시나 로드 나가셨다가 물집 잡혔는데 뭔가 좀 응급처치할 뭔가 없다 그러면 물티슈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이거는 물집의 이런 해결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자 바로 이런 발모가드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스케이트 전용입니다. 스케이트 전용 발모가드고 이게 자 네오플랜 재질일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이 원리 다르죠. 자 얘를 한번 씌워 볼게요. 자 얘를 보면 자 얘가 왜 물집을 방지할 수 있냐 이런 그래도 두께라는 게 뭔가 하나 더 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야 좀 들어가봐. 자 그렇지만 뭐 양발 2개 신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두께로 해결할 것 같으면 양발 2개 신어도 되는데 그러면 좀 발 압박이 너무 심한데 그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하고 탔을 때 이 네오플랜 원단이 마찰에 의해서 열을 조금 덜 발생시키지 않나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냥 내 피셜이지만 덜 발생시키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두께감이 그래도 좀 있죠. 이 두께감을 인해서 우리 양말 안쪽에 있는 내 피부까지 열 전달을 조금 막아준다.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집 상처가 계속 났던 스케이트를 제가 테스트 삼아 계속 탔었거든요. 그래서 아대를 신고 딱 탔을 때 괜찮았어요. 물집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그냥 카제였거든요. 제가 요 근래 뭐 90mm 3류 뭐 카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는데 자 카제를 신었을 때 계속 물집이 한 2번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아대를 차고 탔을 때 괜찮았다는 거. 요게 발모가드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러한 경험으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뭐저 장거리 로드 나가신 분들은 한번 발모가드를 사용해보시고 그래서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물집이 잡혔다면 할 말이 없네요. 또 다른 방법 한번 찾아봐야죠. 이건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렇죠? 이래 너 발이 너무 흔들린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뭐 공원에서 뭐 프리스케이팅이나 뭐 슬라롬 할 때는 물집이 한 번도 잡힌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동작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지속적인 반복 동작으로 인해서 그 부위에 마찰을 계속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집이 발생될 정도는 아닌데 로드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동작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여 부분이 마찰이 일어난다면 여기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열 발생으로 인한 그런 물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뭐 용품 같은 게 없으신 분들은 로드를 그냥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그 시간 타임을 정해주고 양말을 좀 식혀주세요. 양말이 아니라 이제 발을 식혀야겠죠. 스케이트 내부도 좀 통풍도 해주고 양발도 벗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귀찮긴 하겠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물집 상처가 생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물집이 저는 이만한 좀 잡혀가 진짜 크게 한 이만했어요. 예. 그냥 막 참고 달렸거든요. 그 참고 달리지 마세요. 그거는 좀 미련한 짓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발통증 느끼는 부분이 자 이런 주상골, 이제 복사뼈죠. 복사뼈나 그 부주상골 여기 안쪽에 또 뼈가 좀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요런 부분들이 이제 하드 타입 같은 거 신었을 때 이제 눌러지는 상처 요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타우 스케이트 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안에 뭐 열 가해서 늘려보고 휠을 꽂아보고 해봤는데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신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또 뭐 한두 달 방치했다가 또 다시 한번 신어보고 할 때 결국에는 늘어났던 것이 그냥 다시 또 줄어들었는지 또 뼈를 누르고 그런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발모가드를 계속 씌워놨지만 발모가드가 어느 정도 이런 쿠션 역할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 쿠션을 조금 대주니까 조금은 한 통증의 절반 이상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정 안되면 하드타입 같은 경우는 뭐 그 부위를 잘라내거나 아니면 열을 가해서 인위적으로 좀 늘리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진짜 물건 자체, 기체 자체를 건드리는 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을 두고 하시고, 일단 이런 용품들을 통해서 한번 손을 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좀 스케이팅 하기 좋은 날씨죠. 이제 뭐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만 돼도 우리나라 너무 이제 많이 덥잖아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여름이 오기 전에 스케이팅 많이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름은 또 여름대로 뭐 잘 나야겠죠. 뭐. 자, 아무튼 오늘은 발 통증 여러가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위와 약간의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 통증 없는 건강하고 즐거운 스케이팅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비스트 1란이고요. 저는 또 다른 1란 관련 정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끝.